지중해의 진주 알렉산드리아에서 저의 마지막 여정을 출발합니다. 지중해를 위해서 또 이 맛을 느끼네요. 와. 고대 이집트의 수도 룩소르에서 여전히 찬란한 파라오의 유산을 만납니다. 지중해에서 룩소르까지 출발! 고대의 한 그리스 역사가는 이집트를 여행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 어느 곳보다 놀라운 것이 많다. 무려 2000년 전의 말이죠. 알면 알수록 놀라운 나라,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여정. 오늘은 지중해에서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카이로에서 3시간 거리, 이집트 북부의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6,600여 킬로미터를 달려온 나일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곳. 강물도 대장정을 마치고 한숨 돌리는 도시엔 여유로움이 흐릅니다. 와, 지중해거든요? 눈이 확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벌써. 알렉산드리아는 카이로에서 3시간 정도 걸려요. 우리나라로 치면 카이로는 서울, 알렉산드리아는 부산, 이런 느낌인데 이 지중해 덕분에 도시 전체 느낌이 많이 다르게 느껴져요. 눈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벌써. 제가 사는 카이로는 온통 황토빛 도시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눈을 쉬게 해줄 곳이 필요하거든요. 알렉산드리아에 오면 흐릿한 창을 깨끗하게 닦은 것처럼 눈도 기분도 맑아집니다. 푸른 바다에 둥둥 떠있는 것 같은 하얀 성. 알렉산드리아 여행을 시작하기에 좋은 곳인데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곳이라 여행자들에겐 필수 코스고요. 현지인들도 오며 가며 들르는 도시공원 같은 곳입니다. 화이트베이 성지에 와 있는데요. 외적의 침략에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성벽을 쌓은 거예요. 여기는 지금 메인타워. 그리고 또 보이는 걸로는 군사들이 머무는 시설이었던 병영도 보이고 저기 대포 같은 것도 보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중해의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되게 낭만적이다 싶으면서도 이런 걸 보니까 긴장감도 느껴져요. 저 위는 또 어떤 모습일지. 이 성체는 15세기 맘루크 왕조의 술탄 카이트베이가 자신의 이름을 따 지었는데요. 오스만 제국의 공격으로부터 해안선을 방어하기 위해 건설했습니다. 카이로는 도시 딱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시뷰 잘 볼 수 있었고 여기는 지금 해변가에 있잖아요. 바다뷰. 이집트 내륙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상쾌한 풍경 정말 반갑죠. 지금은 바다를 매립해 걸어올 수 있지만 기원전 3세기에 이곳은 도시에서 1km 정도 떨어진 작은 섬이었다는데요. 그때 이 자리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파루스의 등대라고 있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그 등대가 있었던 자리예요. 그게 보존이 안 돼서 훼손돼서 안타깝게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이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파루스 등대는 낮에는 햇빛을 반사해서 밤에는 불을 지펴서 바다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2000년도 훨씬 전에 어떻게 그런 등대가 작동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대요.
가는 곳마다 고대의 미스터리 하나씩은 만나게 되는 나라. 이집트 여행의 특별함입니다. 와, 도시가 쫙 보여요. 몸을 딱 돌려서 도시 쪽을 바라보니까 또 성체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기분 좋은 바다 내음을 품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바람. 이 느낌 더 살리려면 역시 여기로 가야죠. 지금 지중해에 있는 배를 타러 왔거든요. 이 지중해를 한번 느껴보려고요, 가까이서. 덥고 건조한 기후가 익숙한 이집트 사람들도 기온이 40도 넘게 치솟는 여름철이면 조금이라도 시원한 곳을 찾아 떠나는데요. 그때 많이 찾는 도시가 바로 여기 알렉산드리아예요. 배가 진짜 많네요. 요트 한 대 바로 빌려 타고 지중해 유람에 나섭니다. 여기서 바람을 맞으니까 꼭 누가 안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Every night in my dreams, I see you, I feel you. 제가 지금 사실 여기 혼자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얼마나 넓은지. 꼭 운동장 같죠? 여기 오셔서 이렇게 지는 해를 바라보며 지중해를 바라보며 같이 이렇게 앉아서 차 마셔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엄청 돈을 많이 내고 빌린 게 아니에요. 제가 꿀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는 배를 통째로 빌릴 수 있어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펠루카도 그렇고 이런 요트도 그렇고. 3, 4만 원 정도의 프라이빗 요트 투어라니 그야말로 가성비 끝판왕 아닌가요? 이집트에서는 특별한 날이면 이렇게 요트를 빌려서 추억을 남기곤 합니다. 수야다 싸고 싸라. اسمه صعب 싸? ممكن انا اجرب جرب ازاي؟ كده 어? كده كده يمين. يمين وكده 출근거려. 근데 شمال. شمال. 네, 뭐 عايزين 간단하죠. نحو شمال يمين دلوقتي 이민, 오케이. 너무 잘하죠, 뭐. 잘하는 줄 알고 신나서 돌리고 있었는데 선장님 하는 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타니까 이런 재밌는 경험도 해보네요. 너무 좋네요. 이 시간이랑 해질녘의 고요한 시간. 지중해에 떠서 운전하는 이 핸들만.
지중해에서 하루를 다 보내고 알렉산드리아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바다를 눈으로 실컷 맛봤잖아요. 이제는 입으로 맛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해산물 식당에 왔는데요. 간판이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가 네가 들은 그 집 맞아 이렇게 써있어요. 재치 있는 간판이 먼저 생긴 걸까요? 입소문이 먼저 난 걸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맛집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손님이 꽉 찬 걸 보니까 일단 믿음이 가죠? 메뉴는 당연히 해산물 요리. 정말 소문난 그 집이 맞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أنا أكلهم إزاي؟ عندنا في ثلاجة عرض موجود عندنا سمك. يقول لك بص على الثلاجة وتختار اللي انت عاوزاه. بص على الثلاجة. شكرا. 우리 노량진이나 부산의 횟집처럼 해산물을 직접 보고 고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항구 도시답게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때깔이나 크기만 봐도 신선함이 바로 느껴지는데요. 카이로에선 생선구이를 먹고 싶으면 몇 마리만 주문해서 먹곤 했는데요. 여기 오니까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저것 넉넉하게 담아봤어요. 제가 이집트에 살지만 이렇게 골라서 바로 먹는 일이 흔치는 않거든요. 카이로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렇게 바닷가 옆에 와서 신선한 생선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군침이 돌아요. 지금 옆에 있는데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진짜 신선한 것 같아요. 좋잖아요, 색깔이.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적인 휴양지다 보니까 멋진 식당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도 진짜 로컬 맛집은 이렇게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뒷골목에 있더라고요. 알렉산드리아의 푸짐한 지중해 밥상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부터. 이건 무사라는 생선인데요. 아랍어로 무사는 모세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세, 맞아요. 무슨 뜻일까요? موسى من بحر ومن بحر ده ليه اسم موسى؟ ليه سماه موسى لما سيدنا موسى ضرب البحر فانفجر نصين فدي السمكه دي الاثنين واحده. 이게 왜 무사가 뭐냐면 아랍어로 모세거든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그거를 따서 모세. 별다른 양념 없이도 담백하고 고소한 게 정말 별미였어요. 왠지 얘는 조기 같은 느낌. 네, 약간 조기 같은 맛이에요. 얘는. 와, 신기하다. 한국에서 먹던 익숙한 맛이 다 있네요. 이건 조기, 이건 고등어, 이건 가자미, 생선. 와, 되게 고소해요. 그리고 튀김 정도, 튀김 간.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유명한 집인가 봐요. 알렉산드리아 오시면 해산물은 꼭 드시고 가세요. 이집트 다른 도시에선 이런 맛 찾기 어렵거든요. 푸른 지중해를 떠나 다시 익숙한 이집트 풍경 속으로 갑니다. 페이움의 사막을 거쳐 나일 강변의 룩소르까지 남쪽으로 쭉 달려갑니다. 이집트 사막이라고 하면 사하라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페이움은 그런 고정관념을 깨주는 멋진 곳입니다. 목적지 가는 길에 갑자기 예기치 않게 보니 황홀한 풍경. 와. 알렉산드리아에선 4시간, 카이로에서 오면 겨우 2시간 만에 이런 풍경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사막은 진짜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이롭다. 이것도 차라리 싱거운 말 같고, 그죠? 환상적이다? 황홀하다? 놀랍다? 어쩌면 이집트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인간이 공들여 만든 건축물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이 그려놓은 투박한 풍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래가 잠들어 있는 사막 페이움을 떠나 저는 이제 마지막 여행지로 갑니다. 룩소르는 사막 가운데 나일강을 끼고 발달한 도시입니다. 이집트 신왕국 시대 수도 테베가 있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호화로움, 사치를 뜻하는 단어 럭셔리의 어원이 될 만큼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룩소르는 고대 이집트 후반기의 수도거든요. 테베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알고 가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아우라가 확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뭔가 그래서 여기서 볼 것들도 되게 기대가 되네요. 옛 그리스의 시인은 테베를 두고 100개의 문이 있는 도시로 묘사했는데요. 그만큼 신전이나 궁전이 즐비했다는 의미로 당시 도시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르나크는 여전히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신전인데요. 동서남북으로 500m 이상 펼쳐져 있습니다. 이토록 거대한 신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지방마다 수호신을 섬겼습니다. 테베의 주신은 아문이었는데요. 테베의 번영과 함께 아문의 지위도 격상됐습니다. 이거 한번 여기는 보시면 몸이 피라미드 스핑크스처럼 사자인데 얼굴이 양이에요. 양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신이었어요. 아문이라는 신.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아문 원래 햇 신이에요. 테베가 제국의 수도가 된 뒤 아문은 태양신 라와 동일시되며 이집트의 국가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In the Sphinx of the pyramid, a face of a man, smart and wise. But this is a face of Amun, God. It's a God. 더 센 거네. Yes. It's more holy, more respect. 그 신이 저 밑에 있는 파라오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Yes, correct. 품고 있는 He is 것처럼. under the protection of the God. 이집트에서 스핑크스의 머리는 인간과 새, 그리고 양으로 표현됐는데요. 이 중 수장의 머리는 아문신의 상징이자 생명과 풍요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권위와 힘의 상징, 사자의 몸까지 더한 스핑크스들이 카르나크 신전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테베의 파라오들이 얼마나 신에게 의지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도 스핑크스 쭉 있고. These are the avenue of the Sphinx. 아, 스핑크스의 길. 카르나크 신전에서는 나일강 범람 시기에 맞춰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This is the first wall of the temple. They say that it was made for the festival of Obed. It's a very famous festival that makes between Karnak temple and Luxor. Here there is the boat of the kings, of the gods.
a more than remove the bones from here, so the lobster will go through the value of the 배가 이렇게 쭉 지나간 거 아니에요? 파라오는 오페트 축제를 주최하는 것으로 왕권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여기는 라메세스 2세예요. This prince had one king that had a city and Yeah. 카르나크 신전은 람세스 2세를 비롯한 역대 30여 명의 파라오들이 개축에 개축을 거듭하면서 2000년 가까이 건설했습니다. 그렇게 시대를 뛰어넘는 다양한 건축물 중에서도 가장 앞권은 대열주실. 최대 높이 23m, 둘레 5m의 거대한 기둥들이 무려 134개나 줄지어 있는데요. 마치 울창한 고목의 숲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기둥 하나하나에는 노거수의 나이테 같은 오래된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이집트의 건조한 기후 덕에 이렇게 선명히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대열주실을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늘을 향해 솟구쳐 있는 비석이 눈길을 끕니다. 이거 오벨리스크다. 맞아요. 네. 태양 신앙의 상징인 오벨리스크는 파라오의 업적과 영광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오벨리스크 만든 이유가 스토리가 쓰여 있어요. 여기도. 네, 신전이나 아니면 무덤 앞에 이런 거는 놓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신 위에 오벨리스크 만들었다. 그리고 뭐 I gave the offerings for this god for the blessing.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오벨리스크는 가장 독특한 상징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집트 18왕조의 여왕 하셉수트는 아버지보다 더 높은 오벨리스크를 세우는 걸로 실세의 힘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스핑크스. 아까 스핑크스. 여기도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네, 사이즈만 달라요. 지금도 이렇게 방대한데 현재 카르나크 신전은 전체의 10%만 발굴된 상태라고 합니다. What are these people doing? 지금 뭐 사람들이 돌고 있어요. 저기 주위를 돌고 있는데? 맞아요. If you go around 7 times and make a wish comes true. 이렇게 볼 거 많은 신전에서 의외로 사람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요 작은 석상 앞이었는데요. 고대 이집트에서 풍뎅이는 재생과 창조 등을 상징하는 신으로 숭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탑돌이 하듯이 풍뎅이 돌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카르나크 사원은 오랜 세월 버려져 있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지배를 받던 시기, 고대 이집트의 신들은 홀대 아니면 박해를 받는 신세였는데요. 19세기 말에 와서야 룩소르의 신전들에 대한 조사와 발굴이 시작됐고 그 일은 한 세기가 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또 하나의 신전을 만나러 왔는데요. 야경 보이는 데는 또 멋있는 데 있어요. 이거 럭서 신전이에요. 신전에 가기 전 맞은편 카페에 먼저 들렀습니다. 짜잔! 와, 여기는 열려 있어서 더 잘 보인다. 와, 높이
와, 위에서 보는 광경은 또 다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룩소르 신전. 물리적 거리는 불과 몇 분 정도 떨어져 있지만 그 시간의 거리는 무려 3,500년입니다. 여행하면서 멋진 풍경을 만나게 되면 다가가기 바쁘잖아요. 가끔은 이렇게 한 발 떨어져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입구부터 끝까지 한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기 밑에 있으면 너무 높아가지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위에서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흐름이 되는구나. 그게 보이네. 룩소르 신전도 카르나크 신전처럼 모래 속에 파묻혀 있다가 19세기 말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와, 이 오벨리스크가 지금 하나밖에 원래 저기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맞아요. 이거는 하나 나폴레옹 가져갔었어요. 그 본 것 같아. 파리 콩코드 광장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거 여기서 가져간 거네. 짝을 잃은 오벨리스크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언젠간 이 공백이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네. 원숭이 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 원숭이는 다양한 의미를 가졌고 특히 신과 인간의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It's like pointing to the sun. 어. And the monkeys, they used to worship the sun. They are always celebrating the sunrise. So this was one, like too much connected to the sun god. 룩소르 신전 앞에 오벨리스크를 세운 파라오는 고대 이집트 건축물에서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그 이름, 람세스 2세입니다. 그는 신전 정면에 자신의 석상들도 배치했습니다. 이 동상이 람세스 2세인 맞아요. 거죠. 네. He is the king of Upper and Lower Egypt. So he showed himself different crowns and different positions. Just the power, the symbol of power and the stability. He is the best king for Egypt. 가운데 문을 두고 양쪽으로 좌상 하나씩, 그 옆으로는 입상 2개씩, 총 6개의 석상이 놓여 있는데요. 14m 정도 되는 람세스 2세 석상은 부활의 신 오시리스의 포즈를 취하고 있는 등 일관되게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신전은 신에 대한 숭배가 중심인 카르나크와 달리 왕권 강화의 목적이 강한 신전이었습니다.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저쪽에 가볼까요? 아, 네네네. 오, 저쪽에는 파라오가 주최하는 오페트 축제의 주요 무대가 바로 여기였죠. 카르나크 신전에서 연결되는 데가 여긴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여기에서 카르나크까지 있고, 와. 그리고 원래 신배 배가 카르나크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에요. 신전과 신전을 잇는 약 3km의 스핑크스 길. 1949년 발굴을 시작한 이 길은 70년이 넘는 복원 기간을 거쳐 지난 2021년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This is the same boat that they use in the performance, but they make it the same style like history. From wood with decoration. And they made the performance with that. So it's left here at the souvenir. 이렇게 생긴 배예요? 이 사이즈 배? 배가 이 돌길을 왔다고요? But they carry.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꼭 가마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거 yes, 가마 yes, yes, 알아요? yes. 이게 여기 4개 이렇게 있네. Yes, 밴데 yes. 이렇게 They hold it here. 셰프였구나. They hold it here. 이렇게.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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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Yes. 오페트 축제 날이 되면 아문 신과 그의 아내 무트 여신, 아들 콘수 신의 조각상을 방주에 태워 화려한 행진을 펼쳤습니다.
신상이 신전을 빠져나오는 1년의 하루. 고대 이집트의 수많은 사람이 신의 모습을 보려고 축제를 찾았습니다. 파라오는 이 축제를 통해 자신이 신의 대리자이자 민중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각인시켰습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보니 카르나크 신전과 마찬가지로 룩소르 신전도 여러 파라오들의 손길이 거쳐갔습니다. It's like a hall of pillars again, but for the king Ramesses II. Again, he put his place here. Even some statues, they had the name of Amenhotep, another king, but he removed it and put his name. He wanted to show how much he is powerful in this temple, how much he loves the god Amun more. 람세스가 나중에 더 지은 거죠, 여기가. Yes.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앞에다가 이렇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이렇게 세웠나 봐요. 룩소르 신전의 기반은 18왕조의 아멘호테프 3세가 닦아놨지만 19왕조에 들어선 뒤 람세스 2세는 대대적인 개축을 진행했습니다. 신전의 입구와 광장, 탐문을 만들었죠. 그래도 대열주실과 지성소 등 신전의 중요한 공간 대부분은 아멘호테프 3세가 건설한 그대로라고 합니다. 아마 람세스 2세가 보기에도 이 공간들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던 게 아니었을까요? Actually, the person who made it is called Amenhotep III, and this looks like a celebration hall, right? 아, 여기서 이렇게 Festival. 페스티벌 축제를 여는 광장인 거예요? Yes. 오! 와.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서 있으니까, 가운데 서 있으니까 페스티벌이 상상이 되네요. 얼마나 화려했을지. 지금 봐도 화려한데 그때 당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더 화려했을 거 아니야. 여기 위압적이고 웅장하고. 동도 트기 전에 길을 나섰습니다. 룩소르에서 꼭 해보고 싶었던 열기구를 타러 가는데요. 새벽 5시 작은 선착장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열기구 이륙하는 곳까지 가나 봐요. 여행자 호텔이 모여있는 곳은 룩소르 동안이고요. 열기구를 타려면 나일강을 건너 룩소르 서안으로 가야 합니다. 열기구 투어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최소 이틀 전에는 예약하는 게 좋아요. 여행자를 가득 실은 보트가 나일강의 물살을 헤치고 룩소르 서쪽을 향해 갑니다. 배 타는 시간은 5분 내외로 거의 앉자마자 내리는 수준이죠. 나일강을 건넌 다음엔 다시 자동차로 갈아탑니다. 여기서 15분 정도 더 서안으로 들어가야 열기구 이착륙 지점이 있습니다. 창밖으로 먼 하늘에 여명이 번질 때쯤 드디어 열기구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룩소르 열기구 투어는 우리 돈으로 8, 9만 원 정도 하는데요.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꼭 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일단 준비하는 모습부터가 장관입니다.
굉음과 함께 뿜어져 나오는 불꽃에 천천히 부풀어 오르는 열기구.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저도 점점 설레더라고요. 오, 이것 좀 보세요. 이게 풍선이 여러 대가 있으니까 더 장관이에요. 와, 색깔도 다 너무 오! 저기도 보세요. 와. 준비를 마친 열기구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고 저도 얼른 바구니에 올라탔습니다. 제가 탄 열기구도 창공을 날고 있습니다. 열기구는 대기가 안정적일 때 띄워야 해서 주로 일출이나 일몰 때 운행한다네요. 이쪽이 서안이거든요. 해가 지는 곳이어서 죽은 자들의 도시라 그래요. 룩소르에서 열기구를 타면 좋은 점이 바로 이거죠. 고대 이집트 왕과 왕비, 귀족들의 무덤과 신전들이 모인 죽은 자들의 도시 네크로폴리스. 저 거대한 무덤과 신전의 주인들조차 보지 못한 이 풍경을 이방인인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네요. This is the valley of the kings. Before, in the older dynasty, it was the pyramid as a tomb, right? But now, after like Tiba, Luxor was the city, the capital of the Middle Dynasty. They made all the tombs in the mountain like this. So it's a lot of royal families, and even Tutankhamun is here. Oh, yeah. Tutankhamun is the only mummy inside his tomb until now. 나일강을 경계로 펼쳐지는 두 개의 세상. 서안의 메마른 고요와 동안의 풍요로움 사이에서 공평히 떠오를 태양을 기다립니다. 지금 해가 동쪽에서 뜨고 있는데요. 저기 보면 나일강을 기준으로 동안이 있고 서안이 있어요. 이제 사람이 죽으면 동쪽에서 살다가 서쪽으로 간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서쪽은 죽은 자들의 도시, 저 동쪽은 산자의 도시. 정말 생명력 있게 지금 해가 뜨고 있어요. You free me, held back the waters from my release. Oh yeah. How do you like this experience? I love it. Yeah. How do you feel at this point, at this moment? I lucky. It's amazing. Yeah. Really calm. 무엇을 마무리하기에도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도 더할 나위 없는 곳. 룩소르의 하늘에서 저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자막이 숨쉬고 살아있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자막은 결코 죽어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와, 풍경이 하늘의 색을 그대로 담고 있네요. 이렇게 제가 지중해 위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튀니지안 블루가 탄생한 시디보사이드에 와 있습니다. 하얀 벽과 파란색 창문들, 시디보사이드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센스, 예술적 감각 또한 느껴지거든요.
스페인 문화, 프랑스 문화, 이슬람 문화, 여러 문화가 섞여 있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 그것이 바로 튀니지입니다.